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앙숙 관계를 꼽자면 단연 영국과 프랑스를 빼놓을 수 없죠. 이 두 나라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의 목을 조르고 전쟁을 벌이고 끊임없이 으르렁거렸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1815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있나요? 천년 동안 싸우던 두 나라가 갑자기 절친이 됐다는 게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화해를 이끈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을 꺾은 웰링턴 공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프랑스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프랑스를 보호했거든요. 천년 숙적을 용서한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오늘은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유럽 역사상 가장 치열한 라이벌에서 가장 든든한 동맹으로 변신했는지 그 극적인 반전 스토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지금의 영국과 프랑스 지역에 살던 켈트족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쳐들어오는 와중에도 서로를 습격하고 약탈하는 걸 멈추지 않았거든요. 진짜 대단하죠. 로마라는 거대한 적이 코앞인데도 서로 싸우는데 더 열심이었으니까요. 카이사르의 정복 이후 두 지역 모두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됐지만 로마가 무너지자 게르만족이 이주해 왔어요. 앵글족은 영국으로, 프랑크족은 프랑스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들도 서로 싸울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바이킹이라는 더 무서운 녀석들이 나타났거든요. 바이킹의 약탈은 11세기까지 계속됐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바이킹으로부터 살아남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이킹이 정복당한 후에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바이킹의 후손들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프랑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바이킹 후손이었는데 동시에 영국 왕가와도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죠. 1066년 에드워드 참여왕이 자식 없이 죽자 윌리엄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영국을 침공해서 왕자를 차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유명한 노르만 정복이에요. 윌리엄은 승리해서 정복왕 윌리엄으로 불리게 됐죠. 근데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는 영국의 왕이면서 동시에 노르망디 공작이었거든요. 즉 프랑스 왕의 신하이기도 했던 거죠. 한 사람이 왕이면서 동시에 다른 왕의 신하라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 애매한 관계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거의 400년 동안 왕관을 놓고 싸웠어요. 노르만 왕조와 플랜테제넷 왕조는 계속해서 프랑스 왕조와 충돌했죠. 그 절정이 바로 그 유명한 백년 전쟁이었습니다. 백년 전쟁은 실제로는 116년 동안 이어졌어요.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말이죠. 영국은 프랑스 왕위를 주장했고 프랑스는 당연히 거부했죠. 전쟁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승리했어요.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거의 완전히 쫓겨났죠. 칼레만 잠시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륙에 대한 야망을 버린 후에도 프랑스를 견제하는 건 계속했거든요. 16세기 이탈리아 전쟁에서도 종교개혁 시기의 신학전쟁에서도 어떤 나라가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스러울 때마다 영국은 반드시 프랑스의 반대편에 섰어요.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1776년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켰을 때 프랑스는 반란군을 적극 지원했어요. 영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죠. 실제로 프랑스의 지원이 없었다면 미국 독립은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등장한 게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이 남자는 영국에게 진짜 악몽이었어요. 유럽 대륙 대부분을 정복하고 영국만 남겨둔 채 대륙을 지배했거든요. 영국은 나폴레옹을 막기 위해 온갖 동맹을 맺고 전쟁을 벌였죠.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드디어 나폴레옹이 패배했어요.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연합군이 승리를 거둔 거죠. 이제 영국은 프랑스를 완전히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1000년 동안 이어진 숙적을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웰링턴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다른 유럽 강대국들이 프랑스를 해체하려고 할 때 오히려 프랑스를 보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000년 숙적을 용서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웰링턴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프랑스보다 더 큰 위협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바로 러시아와 프로이센이었죠.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이 두 나라는 엄청난 영토를 얻었어요. 특히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죠.
러시아는 영국에게 진짜 위협이었어요. 왜냐고요? 영국의 식민지 중 가장 중요한 인도와 너무 가까웠거든요. 러시아가 계속 남하하면 인도가 위험해질 수 있었죠. 실제로 러시아는 그 후 수십 년 동안 계속 확장을 시도했어요. 프로이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독일 전체를 통일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만약 독일이 하나로 통일된다면 유럽의 심장부에 엄청난 강대국이 탄생하는 거였죠. 웰링턴은 이걸 정확히 예측했어요. 결국 웰링턴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1850년대 크림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함께 손을 잡고 러시아를 막았어요.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을 삼키려는 걸 저지한 거죠. 천년 숙적이 동맹이 된 거예요. 근데 프로이센에 대해서는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1870년 나폴레옹 3세가 이끄는 프랑스가 프로이센을 공격했을 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걸 나폴레옹 트라우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가 다시 강해지는 걸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프로이센의 성장을 방치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프로이센은 불과 몇 달 만에 프랑스를 격파했어요. 그리고 점령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비렐름 1세가 독일 황제로 즉위했죠. 유럽의 심장부에 새로운 초강대국이 탄생한 거예요. 처음에 비렐름 1세는 영국, 프랑스와 우호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의 전략은 효과가 있었죠. 나폴레옹 트라우마와 상호 불신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20세기 초까지 냉랭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손자 비렐름 2세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사람은 진짜 문제였죠.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위협하고 대규모 해군을 건설하면서 두 나라를 자극했거든요. 특히 해군 건설은 영국에게 직접적인 도전이었어요. 비렐름 2세의 무능함 덕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04년 4월 8일 영국과 프랑스가 앙탕트 코르디알이라는 협정을 맺은 거예요. 비공식 동맹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동맹이나 다름없었죠. 천년 숙적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화해한 거예요. 이 동맹은 그 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계속 유지됐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고 2차 세계대전에서도 나치 독일에 맞섰죠. 냉전 시기에도 NATO 동맹국으로 협력했고요. 가끔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1000년 동안 싸우던 두 나라가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니 말이죠. 웰링턴의 해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는 복수보다 미래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유럽의 역사를 바꿨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국가 간 관계는 영원한 적이나 영원한 친구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를 보니 관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중요한 건 적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위협을 보는 해안이라는 거죠. 오늘은 천년 숙적에서 최고의 친구가 된 영국과 프랑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 간의 앙숙 관계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